네, 11월 27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현안이 너무 많아서요. 오늘은 인터뷰로 출발합니다. 한덕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선고됐습니다. 15년형이 언도됐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해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전직 판사십니다. 아, 예. 그 한덕수 피고인에 대한 그 검찰의 구형, 특검의 구형 어떻게 보셨어요? 그 문제의 심각성을 정말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의혹이 들 정도로 너무 낮고 그래서 답답한 지금 마음인데요. 혹시 뭐 고려했다면 한덕수의 나이를 고려해서 그랬을까? 기대 여명. 예. 한덕수 49년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77세니까 예. 15년 구형하면 얼추 90이 넘어서 예. 그래서 그런 건가?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내란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사면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실형을 온전히 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건 아닐까라고 하고 선회를 하긴 하는데 굉장히 답답하죠. 네. 예. 그리고 저희가 항상 이 윤석열 정부는 약간 그 조직 폭력과 같은 그런 행태로 운영이 된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이 계엄 범죄에 대해서는 네. 이제 수괴가 윤석열이고 행동대장이 김용현이고 네. 그 밑에가 이제 한덕수고 뭐 그런 체계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조폭은 이런 범죄 단체만 조직만 해도 사용 무기 10년 이상이거든요. 네. 그것도 아무런 그렇습니다. 범죄 행위를 안 해도 예. 단체만 조직하는 걸로. 근데 이 윤석열, 김용현, 한덕수는 그런 범죄 단체, 예, 국가를 완전 도탄에 빠뜨리는 범죄 단체의 역할을 하면서 또 실행까지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15년은 너무 싸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특검이 이런 국민들의 사실은 이제 국민이 재판받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예, 그렇지 예,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내란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네. 환율이 뛰어오르고 그다음에 네. 뭐 얼마나 뭐 주가가 폭락하고 예. 사실은 그때 손실 추정액이 7조, 8조라고 되어 그렇습니다. 있고요. 그 예. 하루 이틀 예. 사이만 하더라도 아니 뭐 비단 뭐 금액도 금액이지만 예. 국민들이 충격받아서 네. 예 얼마나 심리적 그렇습니다. 예 상처도 있고 그랬는데 그 특검이 이런 국민적 정서를 모르지 않을 텐데 그리고 어제 구형을 네. 내리면서 45년 전 내란보다 더 심각한 국격 손상이다. 네, 네, 네. 이런 입장도 밝혔어요. 그러니까 네. 12.12 군사 쿠데타하고 비교했을 때도 훨씬 더 심각하게 국격을 손상시켰다라는 네, 네. 인식하에 15년? 그러니까 예. 용도삼이 비슷하게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해버렸고 이번 내란은 특히나 비상계엄을 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무력 충돌, 전쟁 유발을 하려고 계속 시도를 그렇습니다. 한 예. 그런 사실도 밝혀지고 있는데 예. 거기에 15년은 너무 싸다. 혹시 한덕수가 어떤 수사에 협조한 것이 있나? 네. 뭐 조금 선회를 하자면 예. 예, 뭐, 그래서 그런가 그 정도? 뭐 저기 우리 CBS 이정주 기자 예. 취재에 따르면 추경호 네. 의원과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이미 다 네, 네. 얘기를 했다더라 특검에 뭐 아. 그런 취재 결과를 듣긴 했었는데요. 네, 네. 뭐 무슨 예전에 장시호 씨처럼 네, 적극적으로 특검 도우미 역할을 하면 그렇게 형량을 확 낮춰주기도 하나요? 뭐 사실은 특검법상 뭐 플리바게닝 예, 있긴 한덕수가 하니까. 예컨대 당시 이제 계엄 해제 관련해서 국힘당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거부를 하고 그랬는지에 대해서 혹시 얘기를 했다면 네. 뭐 그 정도의 감형 구형은 네.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것도 있고, 근데 워낙 그 최후 진술 내용을 보면 유체 이탈 화법이 많아서 뭐 전직 직장이었던 김앤장의 도움을 받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네, 중요한 것은 구형보다는 내년 1월에 있을 이진관 판사의 선고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대체로 보면 구형보다는 선고가 한 절반 정도로 깎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죠. 네. 2분의 1 선고하는 판사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진관 판사도 그런 그 과거의 룰대로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 거라고 전망하세요? 이승관 부장은 근데 네. 이제 재판 중에 네. 여러 가지 이제 증언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방조냐, 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다
보여진다라고 네. 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변경을 했죠. 요구를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증언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사형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라고 하는 네. 그런 멘트를 또 날리지 않았습니까? 예. 일종의 이 중대하다는 거를 그렇습니다. 본인도 예. 인식하고 있다는 예. 거죠. 그래서 15년 이하로는 선고를 안 할 것 같은데요. 아, 최하 15년이다. 네네. 네. 제 생각은 네 그렇습니다. 법정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구속해야죠. 바로 네, 예. 네.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해야죠.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 가능성이 네네. 높다. 10년 이상은 대법원에서는 상고 사유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럼 무조건 구속을 해야 되고 뭐 예. 또 CCTV라든가 객관적인 음. 그 증거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네. 법정 구속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음흠. 이상하다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진관 판사에 대한 기대가 지금 내란 재판 전 과정을 보면 지기현 판사에게 기대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나마 이진관 판사가 계셔서 뭔가 제대로 된 소송 지휘가 되고 있어서 네, 다행이다.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특검의 구형이 너무 싸게 나오니까 뭐 음. 국민들은 내란 그 정도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비상계엄 할 만하네. 뭐 이런 그 이른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시민들의 불쾌감 뭐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뭐 댓글 보니까 15년이면 뭐 내라 할 만하네 그런 그러니까요. 댓글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는 선거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당내에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반적으로 다른 뭐 의원님들은? 일단 당내 말씀 들어가기 전에 구형이라는 것은 사실 형사소송법에 없는 절차이기 때문에 네. 이재관 판사도 잘 알고 있을 거고 구형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정확한 형을 네. 그 뭐랄까 사고 그러니까 그 뭐죠 좌고우면 좌고우면 하지 말고 내려주길 바라고요. 예. 당내에서는 좀 아쉬운 목소리가 더 많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벌써 다음 주가 1년이거든요, 의원님. 그때 생각하시면 어떠세요? 1년 전 그날. 저는 그때 그 수술을 받고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지팡이를 좀 짚고 다녔거든요. 보조기구랑. 그러셨나요? 네. 네. 그래서 계엄이 터졌을 때 나는 도망도 못 가고 어차피 잡힐 거니까 그냥 국회로 가자라고 해서 예. 10시 30분에 이제 집에서 출발을 했고요. 11시에 11시에 국회에 와 보니까 그때 이제 경찰들도 약간 우왕좌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저는 군인들이 쫙 그 둘러싸고 있을 줄 알았더니 경찰들도 우왕좌왕하고 그래서 저는 손쉽게 그래도 담 넘어가 들어갈 수 있었고요. 예, 사실 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예. 잡혀서 체포 고문 혹은 뭐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까지는 하고 들어갔죠. 그러니까요. 국민들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그러니까요. 예. 예. 94일생 국민이 94일생이고 나라를 구하셨죠 국민들께서. 국민들께서. 예.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끔찍한 내란의 밤을 겪었는데 어제 특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검찰도 아니고 네. 예, 특검의 구형이 15년이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뭐 설왕설래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뭐 최혜병 특검도 너무 아쉬운 게 많고요. 예. 근데 이시원이라든가 주진우라든가 예. 혹은 박정훈 대령을 가짜 공소장으로 아니, 가짜 구속영장으로 그렇죠. 구속시키려고 했던 예. 법무관들, 예. 그다음에 거기 육사 출신 예. 중령 이상의 핵심 세력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네. 그건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김건희 특검은 네. 뭐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요. 예. 뭐 나온 것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애지중지하는 건 역시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저장소, 네. 돈 묻어둔데 예. 그런 것도 계속 추적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예. 이건 뭐 겉에서 변죽만 울리고 의혹을 갖다가 저희가 아무리 제보를 하고 갖다 줘도 예. 그냥 그 겉핥기 수사만 하고 그냥 예. 더 이상 안 나온다는 예. 식으로 그냥 거기서 중간 지금 멈춰버리는 웰바이오텍 그 네, 삼부 네, 네. 토건 등등. 지금 다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특검들도 할 말이 있는 게 영장을 청구하면 대개 이제 구속영장은 기각률이 20에서 30% 사이인데 네. 30%만 기각시켜도 굉장히 높은 예. 거고 판사들한테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저 사람 개업하려고 그래? 어. 검사들이 그러거든요. 진짜요? 영장을 예. 10건 중에 3건만 기각시켜도 저 개업하려고 판사 그러나? 개업하려고 그러나? 왜 그러지? 예.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최혜병 특검 영장 기각률은 90%, 그러니까요. 구속영장 예. 90%,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도 50%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장 전담부 수원 브라더스 3인방에 대해서 네네네. 그러니까 특검도 할 말은 있겠더라고요. 예. 아니 우리가 수사하고 싶어도 다 영장 기각하는데 예. 어떻게 하느냐. 뭐 그런 게 종합적으로 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법원이 원팀이 되어서 움직이면 노답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법조에서 왕왕 듣는데 그렇죠. 지금 네. 상황이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네네. 합니다. 검찰 법원이 짝짝꿍이 맞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시켜 대통령도 구속시킬 수 그러니까요. 있고 예. 검찰과 법원이 안 하려고 하면 예. 어떤 일도 안 할 수 그렇습니다. 있고. 예. 그렇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예. 검찰 법원 사법 개혁에 대해서 조금 이따 얘기를 좀 해보려고 네네. 하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조은석 특검이 김건희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 네.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아가지고 휴대폰 기록을 확인해 보니 김건희 씨가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본인 사건, 심지어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 네. 이거는 그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이죠. 그리고 뭐 김혜경 김정숙 여사, 여사. 김혜경 여사 뭐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수사 지휘를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거 심각한 국정농단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요. 예, 말 두 마리만 받아도 그때 예. 최순실 국정농단이라 예. 그래서 난리를 쳤는데. 최순실이 매우 억울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이거 뭐 말 두 마리에 비할 바가 아니라 예. 국가의 가장 강력한 검찰 권력을 네. 김건희가 예. 자기의 어떤 범죄를 덮기 예. 위해서 예. 자기 건 덮고 다른 사람 건 키워서 돌파하려고 하는 네. 네. 정말 국가 권력의 사유화 있고 국정농단이고 네. 그다음에 V 제로의 역할을 거의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을 대신해서 법무부 장관을 예. 자기의 부하 부리듯이 했고 정말 그 경천 농지할 일인데 예, 이건 좀 언론에서도 좀 세게 다뤄줘야 되는데 예. 예, 뭐 아마 조선일보는 뭐 아마 예, 조선일보는 아무런 얘기도 뭐, 안 하고 예, 있고 그렇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저희가 뭐 예상했듯이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도 네. 제가 듣기로는 거기 초대받아서 윤석열 김건희 집에 가면 예. 윤석열은 부엌에서 일하고 있고 예. 김건희가 다 손님들과 예.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때 이제 판사 검사들을 그렇게 많이 불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법조 인맥을 갖다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실에 많이 넓혀놨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때도 이제 윤석열은 그냥 부엌에서 일하고 김건희가 다 했다는 예. 좌우했다, 좌지우지했다. 좌지우지했다. 예. 그 똑같이 예.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다. 김건희가 다 예. 국정을 좌지우지했다.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 김건희였던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예. 특히 이제 김건희는 뭐 검찰총장의 와이프로서의 역할도 했으니까 이런 수사에 대해서는 네. 더 적극적인 역할을 예. 예, 그러니까 간섭을 했다. 주어들은 얘기 가지고 네, 자기가 네. 오히려 인사도 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5월 2일 날 명품백 관련해서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팀 전담 네. 수사팀을 꾸리겠다라고 네. 한 뒤에 5월 15일 날 그 박 장관하고 네, 소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인사가 나서 이원석, 송경호 뭐 쭉쭉쭉쭉 다 검찰 인사가 나지 않습니까? 네, 물론 네, 그 사이에 이제 김주현 민정수석이 김주현, 네, 들어가고 뭐 그 네. 전에 이제 총선에서 대패하고 예, 뭐 이런 이제 맥락이 있었던 건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자기 사건. 우리는 그때 그 총선에 그 대패한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뭔가 새로운 여론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 새로운 인사 네, 검찰을 네, 장악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김건희가 자기 사건에 대한 방점을 두고 했던 네, 거 네.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 네, 송경호 검사장 날려버리고 예. 그 밑에 차장 둘 날려버리고 대신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자리에 이창수라고 전주지검에서 네.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를 그렇습니다. 하고 있던 사람을 올려보내서 음. 김건희 올려보낸 지 석 달 만에 그 디올백은 무혐의가 나왔죠. 네, 네. 그다음 주가 조작은 그 뒤로 또 두 달인가 후에 또 무혐의가 나왔고 네. 대신 전주지검에는 박영진이라고 친윤 검사를 보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네. 수사를 또 더 세게 시켰던 그걸 다 김건희가 그렇습니다. 지휘를 했다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생각할수록 참 황당한 시간들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아침에도 의원님 그 사법행정 네. TF 회의를 하고 오셨다고 예, 들었어요. 네. 도하 보수 언론들은 이게 다 뭐 대법원장 힘빼기다. 네. 민주당을 엄청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내란 정국을 빠르게 종식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수밖에 안 되는 게 지금 조이데 코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네, 네. 그래서 사법행정 TF를 통해서 개혁안을 냈는데 예. 법원이 적극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어떻게 엄청 생각- 반발하네요. 예, 그 단죄가 필요한데 네. 지금 지기현 또 한성진 재판장 재판하는 거 보면 음. 이게 뭐 정말 명랑운동의 사회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예. 변호인들이 특검 예. 검사들과 그다음에 증인의 음. 협박, 위협, 모욕, 조롱을 해도 가만히 두는 이 형태가 어느 판사한테 물어봐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기현이 판사망신 다 시킨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증인들은 그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증인을 지켜줘야 되거든요. 예. 모욕적 언사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지켜줘야 되는데 재판장이 그걸 갖다가 등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실체적인 진실 발견도 지금 방해를 받고 있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간과할 수 없다, 묵과할 수 없다. 그 이유가 조이대 사법부가 그런 구속영장 중요한 일을 하는 그 요소에 네. 이상한 판사들을 자기 사람들을 심어놓고 예.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음흠. 그런 그 결과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아무튼 이 대법원장이 제왕적 권력을 갖다가 갖고 있음으로써 네. 어떤 법관의 인사를 통해서 재판에까지 네.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이 내란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또 예. 내란 범죄에 대한 단죄를 지금 못하게 방해하는 네. 그런 내란 동조 세력화하고 있다. 예.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조이대 사법부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 절대 반지를 뺏어버리고 이 권한을 갖다가 합의제 기구에 네. 의해서 민주화시켜야겠다, 평등화시켜야겠다, 네. 합의제 기구화시켜야 된다.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말씀 주신 대로 사실 그동안 그 판사 회의 네네. 이 판사 회의가 그동안에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자문기구 같은 그렇죠. 예, 뭐 네. 판사 회의에서 어떤 거치기만 하면 예, 예. 통과 의뢰 그렇죠. 정도였죠. 통과 의뢰 정도로 네. 이제 됐는데 이번에 사법정상화 TF에서는 실질적인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네. 주는 거죠. 판사 회의를 심의 통해서 의결을 거쳐야 예. 예. 심의 의결을 거쳐야 거치도록 예. 예, 예. 그리고 법원장 인사에도 판사 회의가 일정 정도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판사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법원장 그 임명도 네. 그 법원의 판사들이 전원이 참여한 판사 회의에서 예. 후보자를 추천을 해서 예. 그 후보자 가운데 임명하도록 예.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 대법원장이 이제 찍어서 내려보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대법원장은 나경원 남편 춘천지방법원에 보내고 윤석열 징계할 때 살려준 판사를 청주지방법원장으로 보내고 예. 자기 맘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사인을 주잖아요. 네. 너희들이 그렇게 이상한 재판을 해도 우리가 법원장으로 다 임명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뭐 국민들이라든가 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알아서 재판해라. 예. 알아서 기는 재판해라. 뭐 그런 사인을 준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걸 못하도록 하는 거고요. 예. 사실은 이게 2018년도 양승태 대법원장 그 아래에서 네, 네. 굉장히 그 사법농단 그때 이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네. 사법행정위원회라고 해서 네. 대법원장의 권한을 확 줄이는 그런 제도를 설계를 했고 예. 그때 대법원도 동의를 했거든요. 했어야 되는데 그때 못한 것이 네. 결국에는 12월 3일 불법 계엄 내란의 밤 때 사법부가 예. 마치 윤석열 계엄을 동조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해서 예.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적 요구입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법관 징계에 대해서 실질화하겠다. 예, 예. 지금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국민들 눈높이에서 도무지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지규현 판사의 네, 룸사롱 접대 의혹 사건이에요. 네, 네. 이를테면 그 법원 윤리감찰관실에서는 조사를 해봤더니 그 지규현 판사는 뭐 조금 있다가 갔고 3인이 그러니까 그 먹은 술값이 170만 원이고 예. 이거를 n분의 1로 했더니 1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불법 청탁금지법 금지법 위반이 위반은 아니다. 아니어서 징계도 안 한다 예, 이런 예. 주장을 해서 얼마나 큰 빈축을 샀습니까? 예.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해 봤더니 그게 아니라 300이더라 네, 이렇게 네.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지금 이게 오리무중입니다. 어떻게 네, 되는지. 그래서 이번에 사법정상화 TF를 통해서 법관 징계를 실질화하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 그러니까 감찰관이라고 이제 이름도 바꾸고요. 예, 그다음에 거기 조사하는 사람들도 지금까지는 법원 공무원이었는데 예. 감찰관이 외부에서 들고 올 수 있도록 외부 인사가 와서 할 수 있도록. 외부 인사가 들고 있도록 예. 하고 그다음에 조사를 제대로 하고 예, 법관이 지금 최고 이제 정직 아닙니까? 예, 정직. 예.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인데 2년까지 정직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실적으로 완전히 재판에서 배제시키는 음. 그런 역할을 그렇게 그 징계의 형도 세게 좀 바꾸고요. 예, 그런 식의 이제 보완책을 이제 도입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도입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직위원 그 룸사롱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거는 다른 거는 다 기각시키고 압수수색 영장 기각시키고 택시 네, 그것만 했다는 거잖아요. 음흠. 그럼 직위원이 쉽게 말해서 그 300만 원 넘는 술값 네, 그 술자리에서 언제 빠져나갔느냐 그것만 보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직위원한테 사실은 면피를 주려는 사전 작업이지 않습니까? 직위원이 그래 룸사롱 가는 맞다. 왜냐면 예. 사진을 찍혔으니까. 네. 근데 자기는 술 안 먹고 나왔다는 네. 거잖아요. 나온 시간이 언제냐. 예, 그것만 지금 그 법원에서 보겠다. 확인시켰다는 거, 그 예. 압수수색 그 예. 허용했다는 거잖아요. 예, 직위원한테 그건 면피 주려고 면피용이다. 면피용이다. 예. 그 압수수색 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면피용이고 진짜로 보려면 직위원의 핸드폰이라든가 예. 문자 내역을 다 봐야 되는데 예, 그거는 법원이 아직도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켰다. 거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진짜 심각한 문제인 건데요. 그러나 지금 그 위원회 자체가 이 비법관 출신들로 네, 채운다라고 해서 네, 네. 그러니까 판사 아닌 다른 이거 법조인과 법관을 좀 헷갈리게 쓰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되게 그러면 비법관 출신이라고 하면은 판사 출신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변호사나 뭐 이런 분들이 채워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복소연 법원노조 그 사무처장이 최근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거 이익단체에 휘둘릴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런 비판을 했거든요. 변호사협회 추천 네, 변호사들을 염두에 두고 한 거 하신 아니에요. 말씀인데 예, 저희가 이제 설계는 13명으로 하고 예, 그다음에 판사들이 너무 안 들어가 있으면 또 사법권 침해다라고 또 공격을 할 테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4명 정도는 법관이 최소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변호사협회 추천 3명, 네, 그다음에 교수협회 추천 2명, 음. 그다음에 이제 법원 공무원 쪽에서도 1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예,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권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도 1명 네.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해서 일단은 좀 다양하게 이 인원 자체를 다양하게 구성을 한다. 다양하게 구성을 했고 예, 그다음에 위원장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장을 시킬 거냐 아니면 그 비법관 위원 중에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시킬 거냐 그 네. 두 가지 안이 있었고 예, 그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도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법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거기 위원장으로 시키면 네. 이거 뭐 하나만하다. 그러면 개혁이 아니죠. 예. 그래서 지금 대법원장 위원장으로 안 된다. 예, 조희대가 사퇴하고 나가면 또 혹시 모를까. 예, 조희대 있는 상태에서는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대법원장으로 둘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민주당 안에도 있는 거네요. 그 안이 있는데 세지는 않고요. 예. 다만 이제 하도 사법권 독립 침해다라고 하는 공격이 들어오니까 네, 그런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도 검토를 해봐라 예, 라는 그 정도의 의견이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외국 비교법 사례를 다 봤는데 네,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다 보면 네,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하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네. 다 비법관 추천으로 외국 사례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은 이 조희대 코트에서 문제가 됐던 게 천대엽 법원 행정
부처장을 통해서 수직직하를 하면서 사실상 자기는 나서지 않고 천대엽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수직관할하는 문제. 그래서 이거를 위원회 구조로 만들어서 수평적으로 민주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하고 누가 하나의 그 직할 체제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대법원장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라는 그렇습니다. 게 이제 민주당 사법행정 개혁 TF의 핵심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는데 네, 네. 그런데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또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 왜 한 거야? 예, 왜 없앴어? 법원행정처 비판이 그냥 있죠. 놔두면 되는 거지. 네, 뭐하러 위원회 구조로 만들었어? 이런 비판이 또 나올 것 같거든요. 네, 물론 이제 강제 규율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예. 외부 위원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 지금처럼 네. 조의대가 뭐 제왕적 권력을 행사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렇지만 위원장이라는 그 권한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상임위원장이 음. 있는 곳에는 얼마나 힘듭니까? 네, 네. 개혁 작업이 거의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봐서는 위원장을 대법원장에 맡길 수 없다. 그거는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뭐 저희가 이렇게 보면 직선제 같은 것에 대해서 되게 그 많은 그 좋은 장점도 예, 예.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정치판이 될 수가 있다. 판사들도 왜냐하면 네. 자기들한테 잘해주고 평판사들한테 예. 적극적으로 물론 그렇다고 해서 판사회의를 통해서 올라오는 그 후보자가 저는 대체로 대의민주주의는 걸러진다고 보긴 합니다. 네, 네, 예. 네. 근데 경우에 따라서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네. 있지 않을까요? 뭐 사실 이렇게 하면은 뭘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그래서 아니 아무튼 그 지금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대법원장 아닌 사람으로 네. 저희가 그 설계를 했어도 예. 추천은 전국 법관 어. 회의에서 예. 우선 추천을 하고 전국 법관회의에서 추천하고. 네. 예. 그다음에 장관급이니까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예. 혹시 뭐 어떤 비리가 있는지를 예. 인사 검증을 하고, 하고.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전국에 있는 판사들의 어. 의사에 따라서 네. 그 사법행정위원회 네. 위원장이 예. 비법관 위원장이 이제 임명되는 구조라 네. 결국은 법원 판사들의 뜻이 80, 반영이 된 90%는 거다. 반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사법권 독립 침해도 아니고 예. 그래서 균형을 어. 갖춘 예. 적절한 아니다라고 아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소 좀 복잡한 거고 이게 지금 끝나지 않은 거죠? 언제 결정이 되는 겁니까? 내일 금요일 날 최고위원 회의 때 보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다음 주에는 저희가 법안 발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사위로 가지 않겠습니까? 네. 또 법사위에서 예. 법사위원들이 또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네. 최종안이 예. 마련되리라 생각이 예. 됩니다. 근데 그 의원님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중요한 것은 내란을 극복하는 거고 원 네. 포인트로 직위원 조희대 이렇게 네. 두 사람에 대한 문제인데 네. 이거를 너무 판을 키워서 네. 큰 틀에서 사법개혁 물론 이제 그것도 필요한데 지금 직면한 것은 이 두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인데 그게 아니라 너무 이게 판이 커져서 네.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전선을 너무 넓히면 예. 좀 뭐랄까 저항도 세고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이제 타겟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예. 제대로 될 것이냐라는 우려를 해주신 거는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음. 그다음에 집중력을 발휘해야 될 텐데 첫 번째는 조희대 대법원장 쪽은 지금 내란 특검에 저희가 가서 네. 빨리 그 수사해라. 네. 내란의 밤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뭘 하고 있었는지 네. 운전기사 수행원 핸드폰 위치 추적이라도 해라. 네. 누굴 만나고 다녔는지 예. 그걸 하라고 지금 이제 요구를 했고요. 예. 내란 특검이 그거는 단기적으로는 수사를 해서 이제 결판이 날 문제라고 보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네. 대법원에서 예전에 촛불 집회에 참여한 그 우리 국민들 재판 빨리 세게 하라고 그때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배당을 갖다가 한 사람한테 몰아주려고 했다 난리가 나지 네, 않았습니까? 네, 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네. 꼭 그러니까 시스템을 이렇게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로 두면 누가 와도 어느 순간에는 다시 또 사법부 내부에 있어서 그 판사의 재판권을 침해할 수 있다. 내부로부터의 침해가 언제든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거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지규현 네. 판사에 대한 탄핵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네. 요구도 있습니다. 저도 100% 공감하는데 예, 헌재가 실망스럽게도 거기서 이제 증거 조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예, 국회에서 보낸 것만 예. 따지고 그다음에 결론을 내립니다. 예, 제가 법사위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 헌법 재판은 특히 탄핵 재판은 직권주의이기 때문에 당신네들도 어떤 증거가 의혹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네,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되게 소극적이더라고요. 음. 증거만 갖고. 그래서 예전에 검사들에 대한 그 탄핵도 다 기각시켰는데 예. 나중에 수사해 보니까 검사들 다 거짓말하고 그렇습니다.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다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헌재가 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거 약간 몰라요. 그걸 부끄러움을 몰라요. 법무부 감찰하니까 다 나오지 다 않습니까? 나왔잖아요. 다 나오지 근데 않습니까? 그때는 증거 없다 예, 그래서 다 예. 기각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저희도 탄핵하고 싶은데 분명히 국회에서 탄핵 소추 서류 써서 의결해서 보내면 또 그것만 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또 기각될 네.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란 특검의 수사가 음흠. 꼭 필요하다. 이 부분 네. 수사를 하라고 자꾸 촉구를 하는 겁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재는 개편인가? 네, 네. 네, 그래서 정말 법원 검찰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금 너무 강행군을 하시고 예. 오셨는데 오자마자 제일 먼저 제일 먼저 하신 게 그 집단항명한 그렇습니다. 검사들 예. 수원지방법원에서 집단항명한 검사들 감찰하라고 예. 하고 이걸 왜 대통령께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하게 만드느냐. 저는 그것도 답답합니다. 그 피곤하고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오신 분을 왜 그런 것까지 신경 쓰게 해갖고 네, 그렇게 그런 지시가 내려오게 하는 건지 네, 저는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단위마다 각자 네. 해야 될 개혁 과제들을 충실히, 차분하고 예. 꼼꼼하게 예, 역할을 예. 해주면 대통령 사실 외교하느라도 정신이 없는데 네. 그런 업무까지 부과시켜서는 좀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비탄스럽다. 네. 사실 뭐 속도전인데요. 그 뭐 조선일보에서 때리는 거는 그냥 맞고 그냥 걔네들은 걔네들이 비판하는 걸 하는 거는 그냥 신경 예. 쓰지 말고 예. 속도전으로 빠르게 탁 하는 게 맞다. 필요하지 않은가 예. 싶습니다. 오늘 도하 모든 언론들이 5년 전에도 법원행정처 없애는 거 예. 위헌이었는데 위헌을 네. 감행하겠냐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그냥 그렇습니다. 넘어가야 된다. 12월 초에 법원행정처에서 뭐 토론회를 3일 동안 한다 그래요. 예. 저 무력 시위한다고 봅니다. 아 법원행정처가 무력 시위하는 거다. 무력 시위하는 거죠. 예. 그 뭐 집단 검사들의 집단 퇴장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검사들의 집단 퇴장이나 네. 법원행정처의 집단 행동 항명이다. 집단 토론회나 다 예. 무력 시위, 국민을 향한 무력 시위고 예. 우리 마음에 안 드니까 예. 에라이 뭐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예. 토론회 거기 뭐 오시는 분들도 좀 우리 쪽에 계신 분들은 그 토론위원으로서 안 모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협회에서 추천을 해도 예. 근데 교수협의회에서 추천을 해도 안 받았어요. 배제. 예. 법원이 예, 예. 그럼 그 뭡니까? 자기네 뜻을 일방적인 주장만 하겠다는 관철시키기 거. 위한 언론 플레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또 그 토론에 나온 것도 막 예. 조선일보에서 받아 쓰고 그러겠죠. 뻔한데 대선 특필하겠죠. 그래도 예. 흔들고 예. 예. 어쨌든 튼실하게 차분하게 꼼꼼히 개혁의 길을 가는 거,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의원님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여쭤봐야 네, 될 게 네. 너무 벌써 많아가지고 시간이- 그러니까 시간이 다 돼서 넘었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네, 아쉽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